오늘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처방전입니다. 이 채널은 위로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기준만 전합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믿었지만 기준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집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자식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기본 생활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은 고정 수입이지만 지출은 고정이 아닙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관리비, 의료비, 생활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연금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총 자산이 아니라 매달 남는 돈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금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가정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내 연금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보유세, 관리비, 유지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집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활비를 직접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와 실제 생활 여유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산과 현금 흐름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면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이 추가적인 고정 지출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후에서 대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에서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순간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이 넘은 한 분이 퇴직 후 연금과 주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하나씩 발생했습니다. 건강 관련 비용이 늘어났고 가족 관련 지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고정 비용까지 겹치면서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거 형태를 조정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남는 금액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부분 반드시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생활비로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이 과정은 반드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상자금은 생활비와 분리해서 준비하십시오.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 지원은 반드시 내 생활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반복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해 지출 중심의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미룹니다. 하지만 노후는 미루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바꾸지 못해서 결국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준을 하나씩 쌓아가면 10년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